네, 보이는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경상남도 양산시에 있는 진행 중인 경매 물건 중에 관심을 끌만한 물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보이는 부동산 경매 사이트 안내인데요. 네이버로 보이는 부동산 경매라고 검색을 하시면 해당 사이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구글 플레이 앱에서 보이는 부동산 경매라고 검색을 하시면 해당 앱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운받아서 상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용 자체는 무료고요. 저희같이 전문업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상시 하루에 20개 정도까지는 무료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이용 바라고요. 해당 앱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권리 분석 그리고 다른 사이트와 다르게 현장 임장 영상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보지 않더라도 손품으로 물건들을 살펴보실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회원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관심 물건에 체크를 해두시면 해당 물건이 낙찰됐는지 유찰됐는지 현재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 결과를 알림으로 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양산입니다. 자, 첫 번째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양산 물금읍 가촌리 1276-1번지 양산 신도시 한양 수자인 더 퍼스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19층에 25평 전용 면적이니까 분양 면적이 34평 정도 되겠네요. 자, 감정이 3억 9,500인데요 2억 7,650만원까지 30% 저감되어 있습니다. 양산도 한번 떨어질 때마다 30%씩 저감이 되죠.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내려보시면 낙찰자 인수 권리나 특이사항은 없고요. 임차인 있으나 대항력이 없습니다. 등기상에도 낙찰자 인수 권리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물건의 가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매각 물건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양산시청이 이쪽이고요. 오늘 물건은 시청 시내 기준으로 서남 방향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금 쪽이 되겠죠. 물금 쪽. 여기 아파트 단지 신축으로 쭉 지어진 브랜딩 아파트들이 쭉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한때는 좀 떴었는데요. 지금도 가격이 어느 정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요. 자, 이 아파트 단지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물금중학교, 이쪽에 가양초등학교, 가남초등학교, 초중학교 다 끼고 있어서 많이들 선호하는 그런 위치죠. 자, 이 아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세대수가 644세대인데요. 준공이 2018년입니다. 총 29층 중에 오늘은 19층. 층수 상당히 좋네요. 물건이 나와 있고요. 자, 해당 매각 물건 거래 이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면적이 34평, 전용 25.43평 요건데요. 제가 거래 이력을 보니까 전월세가 많더라고요. 최근에 월세도 이제 8천에 70 요렇게 돼 있고요. 2억 1,500에 15만원. 전세는 2억 5천에서 7천 정도에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전체적인 추이를 제가 보니까 월세가는 보합 내지는 소폭 상승인 것 같고요. 월세입니다. 매매 거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올 4월에 4억 1,521층이 거래된 이력이 있고요. 올 3월에 4억 1,800 그렇게 거래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상 여파 등이 있을 때는 전세 그런 거래 이력들이 있고요. 매매 이력은 5월부터는 매매 이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수도권이나 윗지방하고 비슷하게 좀 가죠. 금리 상승에 대한 언론 뉴스가 나오고 사람이 움츠러들 때 매매는 안 하는 그런 상황. 혹시 조금 더 떨어질까 해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위치 자체도 좋고 많이 선호하는 아파트긴 하나 투자 심리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작용하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현 거래 진행 상황은 보합 내지는 관망 이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의 매매 물건으로 나온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평수 때 타입은 좀 다른데요. 같은 평형 때 보면 4억 2천, 4억 5천, 2천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보니까 4억 천에서 4억 한 4천까지 그렇게 매매 물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관망세로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양산이 조정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에 좀 민감하죠. 외지 수요들도 좀 보고 있을 수 있겠고요. 자, 오늘 물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억 7,600이니까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죠. 위치도 좋은데다가 투자 심리가 작용하는 그런 아파트. 뭐 일단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2억 7,600까지 떨어질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죠? 현재 4억 2천, 3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지방은 수도권이나 서울 이런 지역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최초 분양가 기준으로 이게 얼마나 가격이 붙었는지에 따라서 해당 물건의 가치를 좀 달리 볼 수 있겠지만 또 그것과는 별개로 물금이라든지 시내권에는 수요가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저렴하게 매입하면 저희는 어느 정도 답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상승장이고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실제 가격이 많이 안 떨어지고 사람들 심리가 위축이 될 때 내가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도 합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요. 뭐 저희가 경상권에 물건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지방에는 떨어져 봐야 얼마나 떨어지겠나 그런 생각이 저희는 들긴 합니다, 사실. 특히나 입지 좋고 위치 좋은 그런 아파트나 그런 물건 같은 경우는 떨어져도 많이 안 떨어진다. 저희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주춤할 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된다. 좋은 물건인 경우 그래요. 아파트 위치가 좋고 입지가 좋은 경우. 그렇게 이해하시고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보를 좀 취합하실 필요가 있죠. 물건에 이런 아파트들이 외지 투기 소유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요. 아까 보니까 월세 전세가 좀 많이 거래가 되고 있던데 외지인이 이렇게 매입을 하고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인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전월세 수요가 많이 있다는 것은 수요층은 분명히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남들이 주춤할 때 살펴보는 거 괜찮다. 특히 가격대가 좋으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하셔야 되겠지만 사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창원이나 진주, 뭐 거제라든지 이런 쪽에는 아파트를 많이 보는데 양산 쪽은 또 투기 심리나 투자 심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조사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편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 되겠습니다. 양산은 이제 땅이라든지 상가 이런 게 괜찮은 물건이 괜찮은 가격대로 나온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파트 위주하고 다른 물건 하나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물건 201 타경 111108번 물금은 가촌리 1277-2번지 대박 노블랜드 5차 에듀카운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3억 6,600인데요. 2억 5,60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입찰기일 9월 8일로 되어 있고요. 자, 전용 면적 18.25 평방미터 되겠습니다. 뭐 특이사항 없고요. 낙찰자 인수권리 없습니다. 등기상에 인수권리도 없고요. 자, 이 아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건의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한양 수자인 더퍼스트 아파트 옆쪽입니다. 옆쪽 위치는 뭐 거의 비슷하고요. 자, 16년에 준공됐고 1158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총 34층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 중에서 오늘 물건은 22층, 층수 좋네요. 자, 그렇게 나와 있고 전용 18.15평, 분양 면적이 25평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매매 전월세가 혼재되어 있네요. 거래가 꾸준하게 좀 있어 왔고요. 자, 최근에 7월 18일에 21층이 3억 4천에 거래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월 4일 날에 10층에 3억 7천 있고요. 아직까지 가격이 좀 받쳐준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 그 외에는 전월세들이 중간중간 껴 있습니다. 자, 거래 보시게 되면 자, 네이버 부동산에 보시면 최근에 8월 9일 날에 3억 800의 거래 이력이 있네요. 자, 디스코에는 좀 안 잡힌 게 있는데 자, 네이버 부동산 기준 3억 800 거래 있습니다. 이게 좀 가격이 떨어진 채로 거래가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격이 좀 떨어져서 거래가 되니까 호가가 조금 낮아진 것 같아요. 3억 2천까지 이제 실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3억 3천, 3억 6천 뭐 다양한데요. 3억 2천까지 이렇게 현재 호가가 형성돼 있고 예상컨대 이 3억에서 3억 1천 사이 3억 800 기준으로 해서 조금 하락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이게 뭐 기준가라고 볼 수는 없긴 한데 급매로 나오면 그리고 장기적으로 침체가 이어지고 매매 물건이 쌓이게 되면 사실 그게 평균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평균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조금 더 추이를 한번 지켜볼 필요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일단 매매 거래가 많이 없으니까요. 어쨌든 시장에 나와 있는 가격은 3억 2천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해당 물건 보겠습니다. 3억 6,600 현재 감정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시장가는 3억 2천 정도 시장에 나와 있고 가격이 좀 내렸죠. 자, 현재 2억 5,600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현 최저가 기준으로 본다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요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좀 많이 떨어졌네요. 절반까지 떨어져 있고요. 유치권이 걸려 있긴 한데 요거 좀 언급 드리려고 저희가 열어봤습니다. 2020 타경 110221번입니다. 명곡동 40-1. 자, 이렇게 공장 형태로 되어 있는데 내려보도록 하죠. 자, 낙찰이 5월 24일에 매각이 됐는데요. 미납을 했어요. 미납을. 자, 93%까지 들어왔는데 미납을 했네요. 자, 그래서 입찰 보증금이 30%를 내야 됩니다. 9월 22일 날 최저가 7억 5천에 나와 있고요. 자, 내려보시게 되면요. 자, 이 물건의 화두는 일단 임차인도 문제가 없고 유치권이 8천이 걸려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안에 시설 짓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유치권. 이게 뭐 내 거다. 매각에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장 내 기계기구종 혼합음료 설비 라인에 대해서 8천만 원 유치권 신고가 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채무자 겸 소유자인 법인이 감정인의 회신서에 제출됐다. 매각물건 명세서 보면 되겠네, 그죠? 자, 제가 이 매각물건 명세서를 쭉 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소송도 많이 하고 법무법인을 통해서 진행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유치권.
그리고 점유 부분에 있어서 무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뭐 반환소, 그 다음에 이런 기계기구에 대한 분쟁 이런 거 저희가 많이 겪는데요.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이 내용이 참 상당히 좀 정교하게 쓴 것 같은데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내용을 그냥 판례를 가지고 그냥 써놓은 거고요. 문제는 증거죠, 증거. 자, 내려보시면 이 기계기구가 자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뭐 별 내용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부합물이냐 종물이냐 뭐 문제가 있으면 요거는 공시에서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된다. 감정 가액에 기계기구를 포함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자, 보면 자, 전자세금 계산서, 이게 실제 증거자료가 되겠죠. 이 전자세금 계산서가 유치점유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느냐 안 보겠습니다. 보면 자, 공급자는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공급받는 자, 즉 다시 말해서 돈을 내는 사람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실제 현재 채무자 소유자하고는 다르게 돼 있습니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인정이 될 가능성도 있죠. 그죠? 자, 내려보시게 되면 자, 요게 기계기구 추출기 사진, 자, 요런 내용인데 자, 이게 보시게 되면 자, 추출기 외에 해가지고 8,800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2016년 11월 9일 날에 이제 계산서가 발급이 된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의 근거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상호를 가지고 해당 물건지에 임차를 하고 있거나 그런 내용은 또 없어요. 그게 좀 아리까리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전자세금 계산서가 명백하게 있고 그때부터 해서 이 상호가 전자세금 계산서 상에 공급받는 자가 현재 임차를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근거가 되긴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 전자세금 계산서만으로 인정받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같은 경우는 계산서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 현황에서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100% 근거 자료를 보기는 좀 어렵다. 물론 반대 증거가 있어야 그것도 정확하게 방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내려보시게 되면 이게 뭐 정확하게 추출기인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아리까리하고 자, 쭉 내려보시게 되면 자, 다음으로 채권자 측에서 채권자 자산관리공사에서 보증서를 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게 공장저당법상에 매각에 포함이 안 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게 다른 사람 거다라는 취지로 현 채권자가 사실조회 부분을 제출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반박입니다. 반박. 사실 이게 법원에서 실제 소를 통해서 다투고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건 내 거야. 현 채무자는 아니야 그거 네 거 아니야 라고 경매 진행 중인 법원에다가 개인의 의견을 제출을 한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지금 다투고 있고 소를 다투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서로 이게 맞아 안 맞아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마치 이렇게 보증서를 제출하고 사실조회 애신이 첨부가 되면 마치 법적 효력이 있는 것처럼 일반인들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는 그렇지가 않은 거고 사실 유치권 신고서 제출 내용도 마찬가지고 사실조회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경매 진행 중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달라라는 의견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 현재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보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늠을 하시면 되겠죠. 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내용은 그겁니다. 핵심은 요거예요. 쭉 길게 보실 거 없고 자, 각서 당사 공장 내 위치하고 있는 기계기구 혼합음료 설비 라인은 포함 총 4점이며 현재 부산은행에 담보 제공되어 있는 바 향후 부산은행의 허락 없이 기계기구 무단 반출 시 전적으로 민형사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고 무단 반출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 별첨 기계기구 목록. 자, 기계기구 목록도 아까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들어주죠. 실제 왜냐하면 모든 것은 쌍방 합의가 된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없을 때는 법리적으로 이게 맞냐 저게 맞냐를 따져보는 거지. 일단 여기 도장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그리고 사실 예전부터 아까 세금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로 한 그 법인이 여기 임차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유치권 성립이 안 된다고 저희는 봐요. 사실 좀 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정도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거 제출된 거 보면 많이 주춤하죠. 그죠? 그리고 또 사실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자, 이게 전체 가격이 7억 5천인데 좀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는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기계를 빨리 안 빼고 낙찰자가 사용 수익을 하는데 회방을 놓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잔금 내고 나면 여러분들 거예요. 부당이득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경우는 법원에서 계속 진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법원도 어느 정도 경매법정에서도 어느 정도 판단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인정 안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한 거죠. 그럼에도 진행된데 이런 관련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확실하게 승소 판결을 받으면 부당이득,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낙찰받은 이후로 점유를 하고 있는 날짜 기산해가지고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겁먹거나 끌려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유치권이라는 제도는 빨리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지금 변화의 여지가 좀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 유치권이 너무 문제를 양산한다. 채권자의 재산 보호를 너무 이제 침해한다. 그리고 작업도 많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게 개선될 것 같긴 한데 그 전까지는 어떤 사유나 근거를 가지고 유치점유화해서 생면부지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돈 내나 이렇게 진행되는 사례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정도로 참고를 하시고 현장 한번 탐문해 보시고요. 관심 가시는 분은 유치점유에 대한 부분 대응할 것까지 감안하셔서 들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매 물건을 보면 유치권이든 선순위 임차인이든 일반적인 작은 하자 가지고 전체 물건을 평가절하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할 수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됐을 때 해지할 수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하면 되는지, A 방향인지 B 방향인지, AB 방향 했을 때 비용과 시간 계산해 보시고 금액 넣어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물건에 대한 가치는 제가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14억에 낙찰됐는데 두 사람이 들어온 것 보면 이 정도 금액은 상당히 가치가 좀 있는 금액이 아닌가, 위치 입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치 판단은 배제하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산시 유산동 이 물건인데요. 요거는 제 생각입니다. 한 번 더 떨어지고 나면 관심 있게 봐도 좋을 물건입니다. 공단 내에 자리하고 있는 물건인데요. 요것도 저희에게 문의가 좀 오더라고요. 요것도 가치 판단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고요. 자, 다음으로 요겁니다. 양산시 동면 석산리 양산신도시 2차 동원 로얄 듀크. 자, 물건의 위치 한번 보도록 하고, 자, 1층입니다. 1층. 자, 감정가 2억 2,800인데 1억 5,90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위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물건의 위치는 보시면 자, 여기 양산시청인데요. 양산시청 남측으로 남양산 IC 아래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현지인들이 이제 찾는 수요 있는 그런 물건의 위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내권이죠, 시내권. 자, 해당 물건 18.14평 전용 면적, 분양 면적 25평으로 나왔고요. 2013년에 준공됐는데 621세대 총 26층의 아파트입니다. 자, 오늘 물건은 1층이 나왔습니다. 1층. 자, 실거래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층수 좋은 것들은 7월 8월에도 거래가 꾸준하네요. 자, 1층이 올 3월에 2억 2천 전세가 찍혀 있고요. 자, 1층의 매매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올 7월 9일에 3층이 2억 4,600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 날에 26층 좋은 층이 2억 7,200인 거 보니까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2억 1천 정도, 2억 1천 내외로 보면 저층의 시세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물건 쪽과 다르게 여기는 이제 실수요도 있는 곳이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언급을 드렸고요. 사실 1층은 여기 지금 초등학교가 근처에 있잖아요. 자, 석산 초등학교 바로 위쪽에 있고요. 자, 이 1층을 선호하는 경우는 뭐 투자나 나중에 매도 차익, 수요층 이런 걸 가늠을 해서 제한적으로 보시기도 하지만 사실 1층은 초등학생 자녀 둔 분들이 좀 선호하죠. 뛰는 거 그런 거 불편해하니까. 층간 소음에 불편했던 사람은 1층을 좀 찾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 수요도 좀 많지는 않지만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선호도가 떨어진다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실제 1층 아파트도 종종 팔거든요.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 감안하면 현재 2억 1천 내외 시세 기준으로 가격이 좀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저희가 언급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특이사항 없고요. 요것도 낙찰자 인수 관리는 없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물건 소개는 요 정도로 좀 하도록 할게요. 대리입찰 및 명도 경매에 관한 부분 저희가 대신해서 도움 드리니까요. 의뢰하실 분들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남 양산에 있는 진행 물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물건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